병실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자극한다. 하얀 벽면에 반사되는 형광등 불빛이 차갑기만 하다. 침대 위에 누운 72세의 김정호 씨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다. 의료진이 오가며 체크하는 각종 기계들의 신호음이 끊임없이 울려 퍼진다. 중환자실 밖 대기실에는 가족들이 모여 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단순한 걱정을 넘어서는 복잡함을 드러내고 있다. 큰아들 민철이는 벽에 기댄 채 팔짱을 끼고 서 있다. 45세의 그는 회사 임원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냥 아버지를 걱정하는 아들일 뿐이다. 아니, 정확히는 걱정과 함께 섞여 있는 다른 감정들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아들이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셨어? 둘째 민수가 형에게 묻는다. 42세인 그는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요즘 사업이 여의치 않아 얼굴에 피로가 깊게 배어 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길어야 며칠이라고 하시더라. 민철의 대답에 대기실이 조용해진다. 셋째 민주도 막내 민호도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 40세인 민주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서 아버지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더욱 마음이 무겁다. 38세인 민호는 교사로 일하면서도 틈틈이 아버지를 돌봐왔지만 이런 순간이 올 줄은 몰랐다. 그럼 정말로. 민수가 말을 잇지 못한다. 아무리 각오를 해도 막상 이런 순간이 오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민주가 주위를 둘러보며 묻는다. 아까 화장실 가신다고 하셨는데 좀 오래되신 것 같네. 민호가 걱정스럽게 대답한다. 어머니 순자 씨는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주간 병원을 지키며 남편을 간병해 왔다. 하지만 오늘 의사로부터 시한부라는 선고를 듣고 나서는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이었다. 제가 찾아볼게요. 민주가 자리에서 일어난다. 간병인으로서의 경험 때문인지 이런 상황에서는 그녀가 가장 침착했다. 민주가 나가고 나자 남은 세 형제는 어색한 침묵 속에 앉아 있다. 평소에도 자주 만나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이런 상황에서조차 대화가 쉽지 않다는 것이 서로에게 부담스럽다. 아버지가 정말 많이 약해지셨네.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그러게. 한 달 전만 해도 혼자 걸어 다니셨는데. 민수가 고개를 끄덕인다. 사실 그들 모두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악화에 놀라고 있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오신 아버지가 이렇게 급속도로 쇠약해질 줄은 몰랐던 것이다. 우리가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민철이 한숨을 쉬며 말한다. 그의 말에는 후회가 섞여 있다. 형, 그런 소리 하지 마. 누가 알았겠어? 민수가 형을 위로하려 하지만 사실 그 자신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김정호 씨는 평생 과묵한 성격이었다. 자식들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일은 거의 없었고 몸이 아파도 내색하지 않는 전형적인 옛날 아버지였다. 그런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온 것이 한 달 전의 일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련이 했다. 하지만 검사 결과 폐암 말기였고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였다. 의사는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했고 항암 치료도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했다. 그저 통증을 줄여주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아버지가 우리한테 할 말이 있으실까?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본다. 글쎄, 아버지 성격상 별로 그런 얘기 안 하실 것 같은데. 민철이 대답하지만 사실 그도 확신할 수는 없다.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는 평소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뭔가 해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 민수가 말한다. 뭘 해드리지?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민철의 말에는 무력감이 배어 있다. 그때 민주가 어머니와 함께 돌아온다. 순자 씨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는 것을 보니 화장실에서 울고 온 것 같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호가 일어나서 어머니를 부축한다. 괜찮다. 괜찮아. 하지만 순자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다. 아버지 상태는 어떠세요? 민주가 어머니에게 묻는다. 아까 잠깐 의식을 되찾으셨는데 뭔가 말씀하시려는 것 같으셨어. 순자 씨의 말에 자녀들이 모두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 하셨어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 목소리가 너무 작으셔서. 하지만 계속 뭔가 말하려고 하시더라. 자녀들이 서로를 바라본다. 평생 과묵했던 아버지가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그럼 우리도 들어가 봐야겠네요. 민철이 말한다. 면회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민주가 시계를 보며 말한다. 상황이 상황인데 좀 봐주시겠죠. 민수가 말한다. 간호사에게 양해를 구해서 가족들이 모두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김정호 씨는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지만 가족들이 들어오는 소리에 반응하는 것 같았다. 아버지,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불러본다. 김정호 씨가 천천히 눈을 떴다. 하지만 초점이 흐릿했다. 여보, 아이들 왔어요. 순자 씨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한다. 김정호 씨의 시선이 천천히 자녀들을 향한다. 민철, 민수, 민주, 민호. 평생 키워온 네 자녀가 모두 자신의 곁에 서 있다. 아버지, 저희 다 왔어요. 민철이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며 말한다. 김정호 씨가 입술을 움직이려 했지만 산소 마스크 때문에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 민주가 간호사에게 양해를 구해서 잠깐 마스크를 벗겨드린다. 아, 아이들아. 가라앉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다. 네, 아버지. 저희 다 여기 있어요. 민수가 대답한다. 내가 너희들한테. 김정호 씨가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기침이 나와서 멈춘다. 아버지, 무리하지 마세요. 그냥 편안히 계세요. 민주가 아버지의 등을 토닥이며 말한다. 하지만 김정호 씨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야.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그의 눈빛에 강한 의지가 보인다. 무언가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한다. 자녀들이 아버지 주변에 더 가까이 모여든다. 평생 말수가 적었던 아버지가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아버지, 천천히 말씀하세요. 민호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한다. 김정호 씨가 깊게 숨을 들이쉰다. 그리고는 자녀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한다. 너희들이 아직 모르는 것들이 있어. 뭘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 민철이 궁금해한다. 내가 평생 너희들한테 말하지 않은 일들이. 김정호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진다. 하지만 말하려는 의지는 더욱 강해 보인다. 무슨 말씀이세요? 순자 씨도 궁금해한다. 50년 가까이 함께 산 아내도 모르는 일이 있다는 걸까?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아버지가 아니야. 갑작스러운 고백에 병실이 조용해진다. 자녀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가 불안한 마음에 묻는다. 김정호 씨가 다시 한번 깊게 숨을 쉰다. 그리고는 마치 큰 결심을 한 듯 말한다. 내가 평생 숨겨온 게 있어. 이 말에 가족들의 표정이 굳어진다. 평생 정직하고 성실하게만 살아온 아버지가 무엇을 숨겨온다는 걸까? 뭘 숨기셨다는 거예요? 민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김정호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뜬다. 그리고는 한마디 한마디 또렷하게 말한다. 너희 어머니와 너희들이
모르는 일이 있었어. 순자 씨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여보, 무슨 소리예요? 하지만 김정호 씨는 아내를 바라보지 않고 자녀들만 바라본다. 내가 젊었을 때 그 순간 심장 모니터에 알람이 울린다. 김정호 씨의 맥박이 불안정해진 것이다. 잠깐 나가보세요. 환자분이 너무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간호사가 급하게 들어와서 가족들을 밖으로 내보낸다. 대기실로 나온 가족들은 모두 충격에 휩싸여 있다.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려던 걸까? 그리고 그 말은 왜 어머니도 모르는 일인 걸까? 어머니,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민철이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묻는다. 순자 씨는 고개를 가로젓는다. 나도 모르겠어.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려던 건지.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뭔가 불안한 기색이 스쳐 지나간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 아니면 짐작하는 바가 있는 걸까? 혹시 옛날에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민주가 어머니에게 묻는다. 글쎄, 별다른 일은 없었던 것 같은데. 순자 씨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지 않다. 그럼 아버지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민수가 의아해한다. 혹시 병 때문에 정신이 좀 그런 건 아닐까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한다. 하지만 민주가 고개를 젓는다. 아니에요. 아버지 의식은 멀쩡하세요. 분명히 무슨 말씀을 하려던 거예요. 그때 간호사가 나온다. 환자분 상태가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더 이상 면회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내일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순자 씨가 묻는다. 네, 물론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있거나 흥분시키시면 안 됩니다. 간호사의 당부에 가족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병원을 나서는 길에 가족들은 계속 아버지의 말을 되새긴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던 걸까? 그리고 그것이 가족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형,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민호가 형들에게 말한다. 응, 아버지가 평생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민철도 고개를 끄덕인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다른 가족이 있는 건 아닐까? 민수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본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민주가 고개를 젓지만 확신에 차 있지는 않다. 그럼 뭘까? 돈 문제? 아니면 다른 뭔가? 모르겠어. 내일 다시 가서 물어봐야겠어. 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는다. 평생 믿고 살아온 아버지에게 자신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는 것이 충격적이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순자 씨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다. 정말로 남편에게 자신이 모르는 비밀이 있는 걸까? 50년 가까이 함께 살면서도 모르고 지낸 일이 있다는 게 가능할까? 문득 옛날 일들이 떠오른다. 남편이 가끔 혼자 어디선가 전화를 받던 일들, 설명하지 않고 외출하던 일들. 그때는 단순히 일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 그날 밤 가족들은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버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일 다시 병원에 가서 무슨 말을 들게 될지 불안했다.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이 다시 병원에 모였다. 모두의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하다. 아버지 상태는 어떠세요? 민철이 간호사에게 묻는다. 어젯밤에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계속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셔서. 간호사의 말에 가족들이 서로를 바라본다. 역시 아버지에게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다. 중환자실로 들어가니 김정호 씨는 깨어 있었다. 가족들을 보자 눈빛이 살아난다. 왔구나. 네, 아버지. 어떻게 주무셨어요? 민수가 묻는다. 잠을 잘 수가 없었어. 계속 생각나서.
뭐가 생각나셨어요? 순자 씨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묻는다. 김정호 씨가 아내를 바라본다. 그리고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한다. 여보, 미안해. 뭐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말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 순자 씨의 표정이 굳어진다. 어떤 것들요? 김정호 씨가 깊게 한숨을 쉰다. 그리고는 자녀들을 하나씩 바라보며 말한다. 아이들아, 아버지가 너희들한테 고백할 게 있다. 가족들이 숨을 죽이며 아버지의 말을 기다린다. 내가 평생 숨겨온 일이 있어. 그리고 그 일은 김정호 씨가 잠시 말을 멈춘다. 마치 큰 용기를 내는 것 같다. 그 일은 너희들의 인생을 바꿀 만한 일이야. 이 말에 병실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진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아버지, 제발 말씀해 주세요. 민주가 간절한 표정으로 부탁한다. 김정호 씨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깊게 숨을 쉰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한다. 사실은 그 순간 다시 심장 모니터에 알람이 울린다. 하지만 이번에는 김정호 씨가 손으로 제지한다. 괜찮아. 괜찮으니까 들어봐. 가족들이 아버지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간다. 그리고 그들은 곧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고백을 듣게 될 것이다. 아직 그들은 모르고 있다. 아버지의 고백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것이라는 걸. 그리고 지금까지 믿고 살아온 모든 것들이 흔들릴 것이라는 걸. 김정호 씨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평생 감춰온 비밀을 드디어 털어놓기 위해서. 심장 모니터의 삐삐 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운다. 간호사가 급하게 들어와 김정호 씨의 상태를 체크한다. 가족들은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다. 괜찮습니다. 잠시 흥분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간호사의 당부에 가족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은 아버지가 하려던 말에 집중되어 있다. 김정호 씨가 다시 눈을 뜬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린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주가 걱정스럽게 묻는다. 김정호 씨가 고개를 살짝 끄덕인다. 그리고는 다시 자녀들을 바라보며 말하려 한다. 내가 말해야 할 것이, 아버지, 천천히 하세요. 급할 거 없어요. 민호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한다. 하지만 김정호 씨는 고개를 젓는다. 아니야. 시간이 없어. 내가 죽기 전에 꼭 말해야 해. 그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난다. 평생 입에 담지 않았던 말을 이제야 꺼내려 하는 것이다. 어떤 말씀이세요, 아버지? 민철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김정호 씨가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쉰다. 그리고는 마치 먼 옛날을 회상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시작한다.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 일이야. 가족들이 더욱 집중해서 듣는다. 그때 나는 김정호 씨의 목소리가 떨린다. 50년 넘게 묻어두었던 기억을 꺼내는 것이 쉽지 않은 모양이다. 1970년 27세의 김정호는 서울의 작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때만 해도 한국은 산업화가 막 시작되던 시기였고 시골에서 올라온 젊은이들이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아 헤매던 때였다. 김정호도 그런 젊은이 중 하나였다. 전라남도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그는 더 나은 삶을 찾아 서울로 올라왔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하루 종일 기계 앞에서 일해도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빠듯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기회가 찾아왔다.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선배가 그를 불러낸 것이다. 정호야, 너 돈 좀 벌고 싶지? 물론이죠. 그런데 어떻게요?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좀 특별한 일을 하고 있어. 특별한 일이요? 자세한 건 말할 수 없지만 일당이 꽤 좋아. 하루에 지금 월급의 반 정도는 벌 수 있을 거야. 김정우는 망설였다. 특별한 일이라는 표현이 불안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돈의 유혹은 컸다. 불법적인 건 아니죠? 불법까지는. 글쎄, 애매한 부분은 있지만 사람을 해치는 일은 아니야. 결국 김정우는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밤에 특정 장소에 가서 물건을 운반하는 일이었다. 무거운 상자들을 트럭에서 창고로 옮기고 때로는 창고에서 다른 트럭으로 옮기는 일이었다.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묻지 않는 것이 규칙이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이 일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도 규칙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밀수품이라고 생각했다. 그 시절에는 외국 담배나 술, 전자제품 같은 것들을 몰래 들여와 파는 일이 흔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김정우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상자들이 너무 조심스럽게 다뤄지고 있었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심각했다. 어느 날 밤 실수로 상자 하나가 떨어져서 약간 열렸다. 그 틈으로 내용물이 살짝 보였는데 아버지, 뭐가 들어 있었는데요? 민수가 긴장한 목소리로 묻는다. 김정우 씨가 힘겹게 대답한다. 무기였어. 가족들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무기요? 총이랑 총알들이었어. 병실이 조용해진다. 누구도 말을 하지 못한다. 그때 나는 너무 놀라서 도망치려고 했어. 하지만 김정우 씨가 말을 잇지 못한다. 하지만 뭐예요? 순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 그들이 나를 이미 너무 깊숙이 끌어들인 후였거든. 김정우는 그 일을 그만두려고 했다. 하지만 조직의 리더가 그를 불러냈다. 정우야, 내가 뭘 봤는지 알고 있어. 저는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좋지. 그런데 말이야. 리더가 김정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제 넌 여기서 빠질 수가 없어. 왜냐하면 리더가 사진 몇 장을 꺼냈다. 김정우가 상자를 옮기는 모습이 찍힌 사진들이었다. 이 사진들이 잘못된 곳으로 흘러가면 어떻게 될지 알지? 김정우는 덫에 걸린 것을 깨달았다. 저는 그냥 돈 벌려고. 알아. 다들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하지만 이제 넌 우리 편이야. 그리고 우리 편은 끝까지 우리 편이어야 해. 그날부터 김정우의 인생이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운반책이 아니었다. 조직의 일원이 된 것이다. 아버지, 그래서 어떻게 되신 거예요? 민주가 무서운 마음으로 묻는다. 나는 3년 동안 그 일을 했어. 3년 동안. 김정우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진다. 그 3년은 김정우에게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마음은 항상 불안했다. 언제 경찰에 잡힐지, 언제 적대 조직과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몇 번의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다. 1972년 여름 라이벌 조직과의 충돌이 일어났다. 김정우가 소속된 조직이 운영하던 창고가 습격을 당한 것이다. 그날 밤 김정우는 평소처럼 물건을 옮기고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총소리가 들렸다. 엎드려. 선배가 소리쳤다. 김정우는 본능적으로 바닥에 엎드렸다. 머리 위로 총알이 날아갔다. 나가. 빨리 나가. 창고 안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김정우는 뒷문으로 빠져나왔지만 그 과정에서 아버지, 설마. 민철이 불안한 표정으로 묻는다. 김정우 씨가 고개를 끄덕인다. 사람이 죽었어.
가족들이 숨을 멈춘다. 제가 직접 죽인 건 아니야. 하지만 나 때문에. 김정호 씨가 눈을 감는다. 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생생한 기억이다. 그날 밤 총격전에서 상대방 조직원 한 명이 죽었다. 그리고 김정호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동료 한 명도 부상을 당했다. 직접적으로는 김정호의 손에 피가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 조직의 일원이었고 그 일에 연루되어 있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어.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김정호는 그날 밤 결심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일에서 빠져나가겠다고. 하지만 조직에서 나가는 것은 쉽지 않았다. 김정호는 리더를 찾아갔다. 저 이제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만둔다고? 농담이지? 진심입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리더의 표정이 굳어졌다. 정호야, 여기서 나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넌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거든. 저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말하지 않겠다고? 그걸 어떻게 믿지? 리더가 김정호를 위협적으로 쳐다본다. 내가 입을 열면 우리 모두가 끝나는 거야. 그런데 내가 그냥 나가겠다고? 김정호는 무릎을 꿇었다. 제발 보내주세요. 저는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보증을 서라. 보증이요? 내가 입을 열지 않겠다는 보증을 서라. 리더가 요구한 보증은 끔찍한 것이었다. 너의 가족들이 보증이야. 내가 배신하면 너의 가족들이 대신 치르는 거야. 김정호는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다. 알겠습니다. 좋아. 그럼 고향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평생 입을 다물고 살아. 만약에 내가 경찰이나 다른 조직 혹은 누구한테든 우리 얘기를 하면. 리더가 말을 끝내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다. 아버지,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민호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묻는다. 응. 그래서 너희 어머니를 만나게 된 거야. 순자 씨를 바라보며 김정호 씨가 말한다. 그때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어. 과거를 모두 지우고 싶었어. 1973년 김정호는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곳에서 순자를 만났다. 순자는 마을에서 가장 착한 처녀로 유명했다. 김정호는 그녀와 결혼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했다. 하지만 과거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조금만 큰 소리가 나도 깜짝깜짝 놀랐다. 그리고 항상 불안했다. 언젠가 그들이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항상 따라다녔다. 여보, 그럼 나와 결혼할 때도? 순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미안해 여보. 나는 너를 속인 거야. 김정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너는 내 과거를 전혀 모르고 나와 결혼한 거야. 순자 씨도 눈물을 흘린다. 50년 가까이 함께 살았는데 남편의 진짜 과거를 전혀 몰랐다는 것이 충격적이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항상 그렇게 조용하셨던 거예요? 민정이 묻는다. 맞아. 나는 항상 무서웠어. 과거가 드러날까봐, 너희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김정호는 결혼 후에도 계속 불안했다. 혹시 조직에서 자신을 찾아올까봐, 혹시 경찰이 과거를 추적해올까봐. 그래서 항상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살려고 했다.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도 기쁘면서 동시에 무서웠다. 자신의 과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해가 갈까봐 걱정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항상 그렇게 엄격하셨던 거예요? 민수가 이제야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말한다. 맞아.
나는 너희들이 나와 같은 길로 빠지지 않게 하고 싶었어. 그래서 항상 올바르게 살라고 법을 지키라고 강조한 거야. 김정호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철저하게 도덕적으로 교육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항상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쳤다. 그것은 자신의 과거에 대한 속죄의 마음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 비밀을 평생 혼자서 감당하셨다니. 민주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한다. 힘들었어. 정말 힘들었어. 특히 너희들이 자라면서 나를 존경한다고 할 때, 그때가 가장 괴로웠어. 김정호는 자녀들이 자신을 정직하고 성실한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자신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럼 그 조직 사람들은 정말로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민철이 걱정스럽게 묻는다. 김정호 씨가 잠시 망설인다. 사실은 몇 번 있었어. 뭐라고요? 가족들이 깜짝 놀란다. 처음은 너희들이 아직 어렸을 때였어. 민철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쯤인가. 1980년대 초 어느 날 김정호는 집 근처에서 낯선 남자를 보았다. 그 남자는 분명히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김정호는 소름이 돋았다. 혹시 조직에서 보낸 사람일까? 며칠 동안 그 남자가 계속 나타났다. 김정호는 불안해서 잠을 잘 수 없었다. 결국 김정호는 용기를 내서 그 남자에게 다가갔다. 누구시죠? 아, 김정호 씨죠? 남자가 웃으며 대답했다. 제가 누군지 아시겠죠? 김정호의 심장이 뛰었다. 역시 그들이었다. 뭘 원하시는 거죠? 별거 아니에요. 그냥 안부 인사차 왔어요. 잘 지내시나 해서. 저는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시는 거 아니에요? 남자가 김정호의 어깨를 두드렸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지내세요. 그럼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는 사라졌다. 그런 일이 또 있었어요? 순자 씨가 놀란 표정으로 묻는다. 몇 번 더, 10년에 한 번씩 정도. 김정호는 그때마다 똑같은 경험을 했다. 낯선 남자가 나타나서 안부 인사를 하고 사라지는 것. 그것은 협박이자 감시였다. 마지막은 5년 전이었어. 5년 전이요? 그때도 똑같았어. 잘 지내냐고 묻고 계속 조용히 살라고 하고. 김정호는 그때마다 두려웠다. 혹시 이번에는 정말로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혹시 가족들에게 해가 가는 건 아닐까? 하지만 다행히 그들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단지 김정호가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했을 뿐이다. 그럼 지금도 그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민호가 무서운 표정으로 묻는다. 모르겠어.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대부분 죽었을 수도 있어. 하지만 혹시 모르는 일이야. 병실이 다시 조용해진다. 가족들은 아버지의 고백을 소화하느라 힘들어한다.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민정이 묻는다. 맞아.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왜요? 계속 비밀로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야. 혹시 모르니까. 김정호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한다. 혹시 내가 죽고 나서 그들이 나타날지도 몰라. 설마 그럴까요? 모르는 일이야.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 하지만 아버지, 이미 우리는 알게 되었는데. 그렇지만 자세한 건 모르잖아. 그냥 아버지가 젊었을 때 잘못된 일에 연루된 적이 있다는 것만 알고 구체적인 건 모른다고 해. 김정호는 자녀들에게 당부한다.
절대로, 절대로 더 캐묻지 마.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말하지 마. 알겠어요, 아버지. 자녀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에는 여전히 궁금증과 불안감이 남아있다. 아버지의 과거가 정말로 끝난 일일까? 아니면 아직도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일까? 아버지, 그럼 혹시 더 말씀해 주실 거 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김정호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인다. 있어. 하지만 이건 더 충격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 가족들이 긴장한다. 이미 충분히 충격적인데 더 충격적인 일이 있다는 건가? 뭔데요? 그 일. 그 일과 관련해서 생긴 일이 하나 더 있거든. 김정호 씨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진다. 너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일이야. 이 말에 병실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진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 아버지, 제발 말씀해 주세요. 민주가 간절하게 부탁한다. 김정호 씨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깊게 숨을 쉰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한다. 사실 너희들 중에 그 순간 또다시 심장 모니터에 알람이 울린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급박하게 들린다. 간호사들이 급하게 달려와서 김정호 씨를 살핀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을 빨리 불러주세요. 병실이 급작스럽게 바빠진다. 가족들은 다시 밖으로 나가야 한다. 복도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의 마음은 복잡하다. 아버지의 상태도 걱정되지만 하려던 말이 무엇인지도 궁금하다. 너희들 중에 누가 어떻다는 거였을까? 민철이 중얼거린다. 모르겠어. 하지만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아. 민수가 불안하게 말한다.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다. 아버지의 고백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들을 이야기들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것이라는 것을.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병실에서 들려온다. 과연 김정호 씨는 마지막 고백을 끝까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고백의 끝에는 어떤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 응급실 밖 복도에는 불안한 정적만이 흐르고 있다. 가족들은 각자 의자에 앉아 있지만 누구도 편안해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의 상태도 걱정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미완성된 고백 때문이다. 너희들 중에 김정호 씨가 마지막으로 하려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던 걸까? 형, 아버지가 우리 중 누구에 대해 말하려던 것 같아? 민호가 초조하게 묻는다. 모르겠어. 하지만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지? 민철이 걱정스럽게 대답한다. 혹시 우리 중에 아버지 친자식이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건 아닐까? 민정이 조심스럽게 추측해 본다. 이 말에 다른 형제들이 모두 그녀를 바라본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민수가 고개를 젓지만 확신에 차 있지는 않다. 하지만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걸 보면, 아니야, 그런 건 아닐 거야. 민철이 강하게 부정하지만 그 자신도 불안하다. 그때 의사가 나온다. 가족들이 모두 일어선다. 어떠세요? 순자 씨가 가장 먼저 묻는다. 일단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많이 악화되었어요. 혈압이 계속 불안정하고.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짓는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민주가 간호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적으로 묻는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길어야 하루나 이틀 정도로 보입니다. 가족들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그럼 면회는 할 수 있나요? 네, 하지만 한 번에 한 명씩만, 그리고 짧게 해주세요. 의사의 당부에 가족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 제가 먼저 들어가 볼게요.
순자 씨가 말한다. 중환자실로 들어간 순자 씨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 불과 몇 시간 전보다도 더 야위어 보인다. 여보, 조심스럽게 불러본다. 김정호 씨가 천천히 눈을 뜬다. 아, 여보구나. 몸은 좀 어때요? 괜찮아. 이제 많이 편해졌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욱 약해져 있다. 여보, 아까 그 얘기 꼭 해야 하나요?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응, 꼭 해야 해. 내가 죽기 전에. 하지만 아이들이 너무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알아야 해. 특히 김정호 씨가 말을 멈춘다. 특히 누가요? 민수. 민수는 반드시 알아야 해. 민수요? 왜요? 김정호 씨가 아내를 바라본다. 그리고는 힘겹게 말한다. 여보, 사실 민수가 어떻다는 거예요?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린다. 민수는 내 친자식이 아니야. 순자 씨의 머릿속이 하얘진다. 뭐라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김정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순자 씨는 말을 잇지 못한다. 50년을 함께 살면서도 몰랐던 일이라니. 그럼 민수의 친아버지는 죽었어. 오래전에. 김정호 씨가 힘겹게 설명하기 시작한다. 1974년 여름. 김정호가 고향에서 순자와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을 때였다. 그들은 아직 아이가 없었다. 어느 날 밤 김정호는 집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사람이 신음하는 소리 같았다. 나가보니 집 뒤편 숲에서 한 남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총상을 입은 것 같았다. 김정호는 깜짝 놀랐다. 혹시 자신을 찾아온 조직 사람인가 싶어서.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의식을 잃기 직전에 김정호에게 간절히 부탁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김정호는 망설였다. 이런 일에 연루되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남자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다. 자신도 과거에 위험한 일에 연루되었던 경험이 있어서 도망자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김정호는 그 남자를 집으로 데려와 치료해 주었다. 순자도 놀랐지만 남편의 결정에 따랐다. 당신은 누구예요? 회복된 남자에게 김정호가 물었다. 제 이름은 박창수입니다. 어떻게 다치신 거예요? 박창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다. 그는 서울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부 고위층의 부정부패를 파헤치는 기사를 쓰다가 위험에 빠진 것이다. 저는 진실을 보도하려고 했을 뿐인데 1970년대는 언론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되던 시기였다. 정부에 불리한 기사를 쓰는 기자들은 종종 위협을 받았고 때로는 생명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다. 박창수도 그런 기자 중 하나였다. 그는 고위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사건을 추적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 깊숙이 들어간 것이다. 경고를 여러 번 받았어요. 그만두라고. 하지만 저는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그들은 박창수를 제거하려고 했다. 어느 날 밤 괴한들이 그의 집을 습격했고 박창수는 간신히 도망쳤지만 총에 맞았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박창수는 김정호 부부의 도움으로 조금씩 회복되었다. 한 달 정도 그들의 집에서 숨어 지낸 것이다. 그 과정에서 박창수와 순자 사이에 감정이 생겼다. 여보, 그게 무슨
순자 씨가 남편의 고백을 들으며 혼란스러워한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사실이야. 김정호 씨가 계속 설명한다. 당시 김정호는 아내와 박창수 사이의 미묘한 기류를 눈치챘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박창수는 학식이 높고 교양이 있는 남자였다. 시골에서 자란 순자에게는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사람이었다. 김정호는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일들 때문에 위축되어 있었다. 자신 같은 사람이 순자와 함께 살 자격이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박창수가 회복되어 떠날 때가 되었을 때 순자는 임신한 상태였다. 여보, 그럼 민수는 박창수의 아들이야. 병실이 조용해진다. 하지만 박창수는 떠났잖아요. 맞아. 그는 서울로 돌아갔어. 자신의 일을 마저 끝내야 한다고 하면서 박창수는 떠나면서 순자에게 약속했다. 일이 정리되면 다시 돌아와서 함께 살겠다고.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왜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죽었어.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죽었어. 김정우는 나중에 신문을 통해 알게 되었다. 박창수가 서울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기사를. 하지만 김정우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럼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순자 씨가 떠오르는 기억들을 되새기며 묻는다. 처음에는 박창수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순자는 점점 불안해했다. 박창수에게서 아무 소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수가 태어났을 때 순자는 아이의 아버지가 박창수라는 것을 확신했다. 아이가 박창수를 너무나 닮았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결정했어. 김정우는 순자에게 박창수의 죽음을 알려주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민수를 자신의 친자식으로 키우기로 했다. 왜요? 왜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사랑했으니까. 너를 사랑했고 민수도 사랑했으니까. 김정우는 순자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리고 박창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민수도 자신의 아들처럼 사랑했다. 그리고 내 과거를 생각하면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너와 민수가 있으면 속죄할 수 있을 것 같았어. 순자 씨는 눈물을 흘린다. 50년 동안 숨겨진 진실이 이렇게 충격적일 줄은 몰랐다. 그럼 민수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모르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야. 너와 나만 알고 있는 일이었어. 다른 아이들은요? 다른 아이들은 내 친자식이야. 김정호 씨가 확실하게 말한다. 순자 씨는 혼란스럽다. 이 사실을 민수에게 말해야 하는 걸까? 다른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여보, 이걸 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민수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왜요? 계속 비밀로 하면 안 되나요? 김정우 씨가 고개를 젓는다. 안 돼. 민수에게는 알 권리가 있어. 자신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지만 민수가 충격을 받을 텐데. 그래도 진실을 알아야 해. 그리고 김정우 씨가 잠시 말을 멈춘다. 그리고 뭐예요? 박창수가 남긴 것이 있어. 뭐요? 김정우 씨가 힘겹게 말한다. 편지, 그리고 몇 가지 물건들. 어디 있는데요? 집에, 다락방 깊숙한 곳에 숨겨놨어. 김정우는 박창수의 유품들을 50년 동안 보관해왔다. 언젠가 민수가 알아야 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안에 민수에게 보내는 편지도 있어. 순자 씨가 놀란다.
민수에게요? 응. 박창수가 떠나기 전에 써놓고 간 편지야. 만약에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에게 전해달라고 하면서 순자 씨는 더욱 혼란스러워진다. 그런 편지가 있었다니. 그럼, 그럼 지금까지 왜 안 줬어요?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민수가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그때 간호사가 들어온다. 죄송합니다만 다른 가족분들도 면회를 원하시는데 순자 씨가 고개를 끄덕인다. 여보, 민수부터 들여보낼까요? 김정호 씨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민수를 먼저 보자. 순자 씨가 밖으로 나간다. 그녀의 얼굴은 충격으로 창백하다. 어머니, 어떠세요? 민철이 어머니를 보며 묻는다. 아버지가 민수를 보고 싶어 하셔. 저요? 민수가 놀란다. 왜 저를 먼저요? 순자 씨는 대답할 수 없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냥 들어가 봐. 민수가 중환자실로 들어간다. 김정호 씨는 그를 보자 복잡한 표정을 짓는다. 50년 동안 친자식처럼 키워온 아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남자의 피가 흐르는 아들. 아버지, 저 왔어요. 민수가 아버지 곁에 앉는다. 민수야. 김정호 씨가 아들을 바라본다. 정말로 박창수를 닮았다. 눈매며 코며 입매며. 시간이 갈수록 더 닮아가고 있었다. 아버지, 무슨 말씀 있으세요? 민수야. 아버지가 너한테 해야 할 말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김정호 씨가 깊게 숨을 쉰다. 50년을 기다린 순간이다. 민수야. 사실 너는 그 순간 민수의 핸드폰이 울린다. 민수가 당황하며 핸드폰을 끈다. 죄송해요, 아버지. 계속 말씀하세요. 민수야. 너는 내 친아들이 아니야. 민수의 표정이 굳어진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너의 진짜 아버지는 따로 있어. 민수는 말을 잃는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머릿속이 하얘진다. 그럼 너는 박창수라는 사람의 아들이야. 박창수요? 응. 좋은 사람이었어.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민수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 어머니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알고 계셔. 김정호 씨가 힘겹게 박창수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민수는 충격에 빠져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그럼 제 친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맞아. 오래전에.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해주셨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김정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진짜였어. 친아들과 똑같이 사랑했어. 민수도 눈물을 흘린다. 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너는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아들이야. 박창수는 정의로운 사람이었어. 진실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야. 정말요? 정말이야. 그리고 집에 가면 다락방에 그 사람이 남긴 편지가 있어. 너를 위한 편지가. 민수는 더욱 혼란스럽다. 50년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이 친아버지가 아니라니. 그리고 진짜 아버지는 이미 죽었다니. 아버지. 아니, 아저씨. 아니야. 김정호 씨가 강하게 말한다. 나는 여전히 내 아버지야. 피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너의 아버지야. 민수가 흐느낀다. 저도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할게요. 영원히. 고맙다. 정말 고맙다. 두 사람이 서로 손을 잡고 운다. 50년 만에 밝혀진 진실은 고통스럽지만
그들 사이의 사랑만큼은 진짜였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김정호 씨에게는 아직 하지 않은 고백이 더 있었다. 그리고 그 고백은 가족들에게 더 큰 충격을 줄 것이었다. 민수가 밖으로 나온 후 다른 형제들이 그의 상태를 보고 놀란다. 민수야, 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민철이 걱정스럽게 묻는다. 하지만 민수는 대답할 수 없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병실에서는 김정호 씨가 다음 고백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다른 자녀에 관한 이야기를, 그리고 그 이야기 역시 가족들의 세계를 완전히 뒤바꿀 것이었다. 병실 밖 복도는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다. 민수가 중환자실에서 나온 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다. 민수야, 대체 무슨 일이야? 민철이 동생의 어깨를 붙잡으며 묻는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 민정도 걱정스럽게 묻는다.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을 뿐 입을 열지 않는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아니 설명해야 하는 건지조차 모르겠다. 민수야, 우리한테 말해봐. 뭔가 심각한 일인 것 같은데? 민호가 다가와서 형의 손을 잡는다. 민수가 드디어 입을 연다. 너희들도 곧 알게 될 거야. 뭘? 아버지가 우리 모두에게 할 말이 있으시대. 이 말에 형제들이 서로를 바라본다. 민수의 상태를 보니 좋은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럼 나도 들어가 봐야겠네. 민철이 말한다. 형, 아니야. 지금은. 민수가 말리려 하지만 민철은 이미 중환자실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민철이 병실로 들어가자 김정호 씨가 힘겹게 눈을 뜬다. 민철아, 왔구나. 네, 아버지. 민수가 좀 이상해 보이던데. 무슨 일 있었어요? 김정호 씨가 큰아들을 바라본다. 평생 믿음직한 장남이었던 민철. 하지만 그에게도 해야 할 말이 있다. 민철아, 아버지가 너한테도 고백할 게 있어. 저한테요? 응. 민수한테 말한 것만큼 충격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야 할 일이야. 민철이 긴장한다. 민수의 반응을 보면 심상치 않은 일임에 틀림없다. 무슨 말씀이세요? 김정호 씨가 깊게 한숨을 쉰다. 민철아, 사실 너는 내가 가장 실망시킨 아들이야. 네. 민철이 당황한다. 갑작스럽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 아버지, 무슨 뜻이세요? 너는 어렸을 때부터 나를 닮고 싶어 했지. 아버지처럼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지. 네, 그랬죠. 하지만 나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어. 김정호 씨의 목소리에 자책감이 묻어난다. 아버지가 무슨, 내가 젊었을 때 저지른 일들 때문에 너는 평생 잘못된 목표를 향해 살아온 거야. 민철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본받아서 살아온 게 자랑스러운데요. 그게 문제야. 김정호 씨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너는 나를 본받으려고 평생 너무 완벽하려고 했어. 너무 착실하려고 했고, 너무 규칙적으로 살려고 했어. 민철이 고개를 끄덕인다. 사실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너는 내 자신을 잃어버렸어. 제 자신을요? 너는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포기했잖아. 김정호 씨의 말에 민철이 움찔한다. 민철은 젊었을 때 음악을 하고 싶어 했다. 가수가 되고 싶어 했고 작곡을 배우고 싶어 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그런 일은 불안정하다며 반대했었다. 아버지가 그때 반대하셨잖아요. 맞아. 내가 반대했지.
하지만 김정호 씨가 힘겹게 말을 잇는다. 하지만 그건 내 과거 때문이었어. 과거요? 나는 불안정한 삶을 살았거든. 위험한 일에 연루되기도 했고, 그래서 너만큼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살았으면 했어. 민철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지만 여전히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의 꿈을 빼앗아 버린 거야. 아버지, 지금도 너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지만 정말 행복하니? 민철이 말을 잃는다. 사실 그는 지금의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임원 자리까지 올랐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항상 공허함을 느끼고 있다. 아버지, 그건 솔직하게 말해봐. 너는 지금 행복하니? 민철이 고개를 숙인다. 잘 모르겠어요.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김정호 씨가 아들을 안타깝게 바라본다. 민철아, 아버지가 죽고 나면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해봐. 지금 나이에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 너는 아직 충분히 젊어. 김정호 씨가 아들의 손을 잡는다. 그리고 아버지를 본받으려 하지 마. 나는 본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야. 사실이야. 너는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야. 민철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아버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의 인생을 망쳐놓았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맞아.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봐. 민철이 밖으로 나온 후에도 한동안 말이 없다. 형제들이 그의 상태를 보고 더욱 불안해한다. 형도 뭔가 들었나 봐. 민호가 중얼거린다. 도대체 아버지가 우리한테 뭘 말하려는 거야? 민정이 걱정스럽게 말한다. 그때 간호사가 나온다. 환자분이 민정 씨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민정이 떨리는 마음으로 중환자실로 들어간다. 아버지, 저 왔어요. 민정아, 고마워. 김정호 씨가 딸을 바라본다. 내 자녀 중 유일한 딸인 민정. 그녀에게도 해야 할 말이 있다. 민정아, 아버지가 너한테 사과할 게 있어. 사과요? 무슨, 너는 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어. 민정이 고개를 갸웃거린다. 차별이요? 어렸을 때 너는 공부를 정말 잘했잖아. 형들보다도 더 잘했어. 민정이 고개를 끄덕인다. 사실이다. 그런데 나는 너보다 형들을 더 지원해줬지.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들이니까. 아니야. 김정호 씨가 강하게 고개를 젓는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어. 민정이 아버지를 바라본다. 너는 의대에 가고 싶어 했잖아. 민정의 표정이 굳어진다. 그것은 그녀의 오랜 상처였다. 그때 성적도 충분했고 꿈도 확실했는데 아버지가 반대했죠. 맞아. 내가 반대했어. 딸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김정호 씨의 목소리가 떨린다. 하지만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어. 민정은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마음이 아프다. 의사가 되고 싶었던 꿈을 포기하고 간호대학에 진학했던 것. 너는 의사가 될 수 있었어. 충분히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었어.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셔도 알아. 이미 늦었다는 거 알아. 김정호 씨가 딸의 손을 잡는다. 하지만 아버지가 미안하다는 말은 꼭 하고 싶었어.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지금이요? 너는 아직 젊어. 다시 공부할 수 있어. 하지만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은 이제 컸잖아. 그리고 내 남편도 이해해 줄 거야. 민정이 망설인다.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너는 할 수 있어. 김정호 씨가 딸을 격려한다. 아버지가 못하게 했던 일을 이제라도 해봐. 그게 아버지에 대한 용서가 될 거야. 민정이 흐느낀다. 아버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정이 밖으로 나온 후 마지막으로 막내 민호의 차례가 되었다. 민호가 병실로 들어가자 김정호 씨는 이미 많이 지쳐 보인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민호야, 마지막으로 너를 봐야겠어. 마지막이라뇨? 아직? 아니야. 이제 정말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김정호 씨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 민호야, 너는 우리 집의 희망이야. 저요? 응. 너는 형들과 누나와 달라. 어떻게요? 너는 진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민호가 고개를 갸웃거린다. 그리고 너는 아버지의 과거를 알고도 아버지를 용서해 줄 수 있을 거야.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김정호 씨가 막내 아들을 바라본다. 민호야, 형들한테는 아버지가 미안한 일을 많이 했어. 어떤 일들이요? 민수에게는 진실을 숨겼고, 민호가 놀란다. 진실이요? 민철이에게는 꿈을 포기하게 했고, 형의 꿈을요? 민정이에게는 차별을 했어. 민호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진다. 하지만 너에게는 그런 일이 없었어. 그럼 너는 아버지가 진심으로 사랑한 아들이야. 김정호 씨가 막내의 손을 꼭 잡는다. 다른 아이들한테 아버지를 용서하라고 말해줘. 아버지, 그리고 가족이 흩어지지 않게 해줘.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네, 알겠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민호가 밖으로 나오자 네 형제가 모두 모여 있다. 모두의 얼굴이 복잡하다. 이제 다 들었네. 민철이 무겁게 말한다.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민정이 묻는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각자가 들은 이야기들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정리가 되지 않는다. 민수야, 너는 정확히 뭘 들었어? 민철이 둘째에게 묻는다. 민수가 망설이다가 입을 연다. 나는 아버지 친아들이 아니래. 뭐? 다른 형제들이 깜짝 놀란다. 그럼 누구 아들인데? 박창수라는 기자 아저씨 아들이래. 형제들이 서로를 바라본다. 그럼 형은 뭘 들었어? 민수가 민철에게 묻는다. 나는 내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하시더라. 무슨 뜻이야? 아버지를 본받으려다가 내 꿈을 포기했다고. 민정이 끼어든다. 나는 딸이라고 차별받았다고 하시더라. 차별? 의대 가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반대하셨잖아. 막내 민호가 마지막으로 말한다. 나는 다른 형제들한테 아버지를 용서하라고 말하라고 하셨어. 네 형제가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한다. 그때 갑자기 민철이 화를 낸다. 이게 뭐야?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이런 폭탄 선언을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라고? 형, 50년을 속이고 사시면서 지금 와서 진실을 말한다고? 이게 말이 돼? 민수도 감정이 격해진다. 형 말이 맞아. 나는 50년 동안 뭘 한 거야?
가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민수야, 그런 말하지 마. 민정이 말리지만 분위기는 이미 험악해진다. 그리고 형은 뭐야? 자기 꿈을 못 이뤘다고 아버지 탓해? 그건 형이 선택한 거잖아. 뭐라고? 내가 선택했다고? 그렇잖아. 아버지가 강제로 한 것도 아니고. 너는 뭘 알아? 너는 아예 아버지 친아들도 아니면서. 뭐? 민수와 민철이 서로 마주보며 화를 낸다. 그만해. 둘 다 그만해. 민정이 소리치지만 형제들의 갈등은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누나도 마찬가지야. 의대 못 간 거 아버지 탓하지 말고 본인이 더 노력하지 그랬어? 민철아,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민호가 큰형을 말리지만 민철은 흥분해 있다. 심해? 지금 이 상황이 더 심하지. 아버지가 우리한테 이런 걸 왜 말씀하시는 거야? 그건 아버지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실 거야. 이유? 무슨 이유? 우리 가족을 망가뜨리려는 이유? 그때 순자 씨가 나타난다. 얘들아, 왜 그래?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어요? 민철이 어머니에게 따진다. 민수가 아버지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셨고요. 순자 씨가 고개를 숙인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50년을 우리한테 거짓말 하시고? 민철아,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 민주가 큰형을 말리지만 민철의 분노는 멈추지 않는다. 그럼 뭐 어떻게 말해? 우리가 지금까지 뭘 한 거야? 가짜 가족놀이 한 거야? 가짜 가족? 민수가 상처받은 표정을 짓는다. 그래, 가짜 가족이지. 너는 아버지 친아들도 아니고 우리는 모두 거짓말 속에서 살았고. 형, 그만해. 민호가 소리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되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무슨 조직폭력배 출신이시고. 민철아. 순자 씨가 아들을 말리지만 민철은 계속 화를 낸다. 우리 가족이 이게 뭐예요? 이게 정상적인 가족이에요? 그때 간호사가 급하게 나온다. 죄송합니다. 환자분이 위급해지셨어요. 가족들이 모두 중환자실로 달려간다. 김정호 씨는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숨이 많이 가빠 보인다. 아버지, 내 형제가 동시에 부른다. 김정호 씨가 힘겹게 눈을 뜬다. 얘들아, 싸우지 마.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김정호 씨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진다. 하지만 너희는 진짜 가족이야. 아버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김정호 씨는 다시 의식을 잃는다. 의료진이 급하게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가족들은 복도에서 기다려야 한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민정이 불안하게 묻는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아버지의 고백으로 인해 가족의 결속은 깨져버렸고 이제 그들 앞에는 불확실한 미래만이 남아있다. 과연 이 가족은 다시 화합할 수 있을까? 아니면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완전히 흩어져 버릴까? 그리고 김정호 씨는 과연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중환자실 밖 대기실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의료진의 분주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지만 김정호 씨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다. 심장 모니터의 신호음이 불규칙해지고 혈압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의사 선생님, 아버지 상태가 어떠세요? 민주가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바탕으로 의사에게 직접적으로 묻는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젓는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시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그럼 마지막 면회는 할 수 있나요?
순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네, 하지만 모두 함께 들어가서 조용히 지켜봐 주세요. 환자분이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중환자실로 들어간다. 아까까지의 갈등은 잠시 멈추고 모두가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에 집중한다. 김정호 씨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여전히 의식은 있는 것 같다. 가족들이 들어오는 소리에 반응하여 천천히 눈을 뜬다. 다 왔구나. 힘겨운 목소리지만 분명히 들린다. 네, 아버지. 다 여기 있어요. 민호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한다. 김정호 씨가 자녀들을 하나씩 바라본다. 민철, 민수, 민정, 민호. 그리고 아내 순자까지. 평생을 함께한 가족들이다. 내가 너희들한테 상처를 줬구나.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민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김정호 씨가 힘을 내어 말을 계속한다. 하지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할 말이 있어. 가족들이 긴장한다. 또 무슨 충격적인 고백이 나올까? 사실 내가 너희들한테 숨긴 게 하나 더 있어. 또요? 민철이 지친 목소리로 묻는다. 이건 가장 중요한 얘기야. 김정호 씨의 눈빛이 갑자기 또렷해진다. 마지막 힘을 다해 말하려는 것 같다. 내가 왜 그 모든 일을 감수했는지 너희들이 알아야 해. 무슨 뜻이세요? 내가 왜 조직에서 나와서 고향으로 돌아왔는지, 왜 박창수를 도와줬는지, 왜 민수를 내 아들로 키웠는지. 김정호 씨가 잠시 숨을 고른다. 그 모든 일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 가족들이 숨을 죽이며 듣는다. 너희 어머니야. 어머니요? 맞아. 모든 일의 중심에는 너희 어머니가 있었어. 순자 씨가 놀란 표정을 짓는다. 여보, 여보, 내가 처음 너를 본 순간 내 인생이 바뀌었어. 김정호 씨가 아내를 바라보며 말한다. 나는 그전까지 아무 희망 없이 살았어. 위험한 일에 연루되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난다. 하지만 너를 보는 순간 나도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여보, 그래서 조직에서 나온 거야. 너와 함께 살기 위해서. 김정호 씨가 계속 고백한다. 그리고 박창수가 나타났을 때도 사실은 질투했어. 너를 빼앗아 갈까봐 무서웠어. 순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하지만 너를 사랑하니까 너의 선택을 존중하고 싶었어. 선택이요? 너는 박창수를 사랑했잖아. 순자 씨가 고개를 젓는다. 아니에요. 아니야. 알고 있었어. 너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어. 김정호 씨가 아내의 손을 잡는다. 하지만 나는 기다리기로 했어. 언젠가는 너도 나를 사랑하게 될 거라고 믿으면서. 여보, 그리고 박창수가 죽었을 때 나는 슬프면서도 한편으로는. 김정호 씨가 말을 멈춘다. 한편으로는 뭐예요? 안도했어. 이제 너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 순자 씨가 흐느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런 마음을 가진 내가 이기적이었어. 아니에요. 당신은. 하지만 그 후로 50년 동안 나는 매일매일 너를 사랑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어. 김정호 씨의 목소리가 더욱 약해진다. 그리고 드디어 성공한 것 같아. 너도 나를 사랑하게 된 것 같아. 당신을 안 사랑한 적이 없어요. 순자 씨가 울면서 말한다. 처음에는
처음에는 박창수 때문에 혼란스러웠지만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금세 알게 됐어요. 정말, 정말이에요. 당신은 내가 만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에요. 김정호 씨가 미소를 짓는다. 그럼, 그럼 된 거야. 나는 행복해. 자녀들이 부모의 대화를 들으며 눈물을 흘린다. 50년간의 사랑이 이렇게 깊었던 것을 처음 알게 된다. 아이들아, 김정호 씨가 자녀들을 바라본다. 너희들도 알아야 해. 뭐요? 너희들 모두는 사랑으로 태어난 아이들이야. 사랑으로요? 민수, 너는 비록 내 친아들은 아니지만 너희 어머니의 사랑으로 태어났어. 그리고 나의 사랑으로 자랐어. 민수가 고개를 끄덕인다. 민철, 민정, 민호. 너희들은 나와 너희 어머니의 진짜 사랑으로 태어났어. 아버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김정호 씨가 마지막 힘을 다해 말한다. 너희들은 모두 한 가족이야. 피가 섞이고 안 섞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네. 사랑이 중요한 거야. 김정호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진다. 너희 어머니를 잘 모시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네, 아버지. 네 자녀가 동시에 대답한다. 그리고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아버지, 내가 너희들한테 상처 준 것 용서해다오. 민철이 먼저 입을 연다. 아버지, 저야말로 죄송해요. 아까 너무 화를 냈어요. 아니야. 너는 화낼 권리가 있어. 아니에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해 주신 마음은 진짜였잖아요. 민수도 말한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50년 동안 받은 사랑이 가짜는 아니었잖아요. 민수야, 아버지는 제 진짜 아버지예요. 영원히. 민정도 아버지의 손을 잡는다. 저도 의대 못 간 거 아버지 탓하지 않을게요. 그때는 그때 나름의 이유가 있으셨을 거예요. 민정아, 고맙다. 막내 민호가 마지막으로 말한다. 아버지, 저희가 서로 사랑하며 살게요. 약속드릴게요. 김정호 씨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그럼 이제 마음 편히 갈 수 있겠어. 아버지,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아니야.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아. 김정호 씨가 천천히 눈을 감는다.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 심장 모니터의 신호음이 길게 이어진다. 아버지. 가족들이 동시에 부르지만 김정호 씨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는다. 의료진이 들어와서 확인한다. 오후 3시 25분. 운명하셨습니다. 병실에 흐느끼는 소리만이 남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슬픔 속에서도 어떤 평화로움이 느껴진다. 김정호 씨는 마지막에 가족들의 화해를 보고 떠났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비밀을 털어놓고 용서를 받았다. 몇 시간 후 장례식장에서 가족들이 모여 있다. 아직 슬픔은 크지만 아까 전과는 분위기가 다르다. 형, 아까는 미안했어. 민수가 큰형에게 먼저 사과한다. 나도 너무 심하게 말했어. 미안해. 민철도 동생에게 사과한다. 우리 이제부터 정말 가족답게 지내자. 민정이 말한다. 응.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민호가 고개를 끄덕인다. 순자 씨가 자녀들을 바라본다. 아이들아, 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 기억하지? 내 어머니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하셨어. 네,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피가 섞이고 안 섞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셨어. 순자 씨가 민수를 바라본다.
민수야, 너는 우리 가족이야. 영원히. 어머니, 민수가 눈물을 흘린다. 그리고 박창수 아저씨의 편지. 읽어보고 싶어? 네, 읽어보고 싶어요. 그럼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가서 찾아보자. 네, 민철이 말한다. 그런데 우리 이제 아버지 과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지? 혹시 정말로 그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보자. 지금은 아버지 장례를 잘 치르는 게 먼저야. 민주가 말한다. 맞아. 그리고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민호가 덧붙인다. 그날 밤 빈소에서 가족들이 함께 밤을 샜다.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그들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아버지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구나. 민철이 감회에 젖어 말한다. 그래도 끝은 좋았잖아. 우리 모두가 화해하고. 민정이 말한다. 아버지께서 원하신 게 바로 이거였을 거야. 민수가 말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걸. 맞아. 그게 아버지의 진짜 유언이었던 것 같아. 민호가 고개를 끄덕인다. 순자 씨가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한다. 여보, 고생 많았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 거예요. 3일 후 장례식이 끝났다. 많은 사람들이 김정호 씨를 배웅했다. 그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으로 기억될 것이다. 하지만 가족들만은 안다. 그의 진짜 모습을, 그리고 그가 평생에 걸쳐 보여준 진정한 사랑을. 장례식장을 나서며 민수가 말한다. 이제 집에 가서 그 편지를 읽어봐야겠어. 응, 그래야지. 그런데 혹시 그 편지에 뭐가 적혀 있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 좋은 말씀이 적혀 있을 거야. 아버지, 진짜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알고 싶어. 민수의 마음에는 궁금증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게 된다면 자신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다. 김정호 씨의 마지막 고백이 처음에는 가족을 흔들었지만 결국에는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가족들은 조용히 앉아 있다. 각자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들은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다. 비밀도 없고 거짓도 없는 진짜 가족으로. 김정호 씨가 마지막에 남긴 가장 큰 선물은 돈도 재산도 아니었다. 바로 가족 간의 진정한 사랑과 화합이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어떤 것보다 소중한 유산일 것이다. 저녁 노을이 지는 하늘 아래 한 가족이 집으로 돌아간다.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된 가족이. 김정호 씨는 이제 없지만 그의 사랑은 가족들 속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다. 김정호 씨가 평생을 살았던 집은 이제 그의 흔적들로 가득하다. 낡은 안경, 즐겨 입던 카디건, 손때 묻은 신문들. 모든 것이 그를 그리워하게 만든다. 가족들이 모여 앉아 있다. 오늘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박창수의 유품을 찾아보기로 한 날이다. 정말 다락방에 있을까? 민수가 불안한 마음으로 묻는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있을 거야. 민철이 대답한다. 그런데 정말 찾아도 될까? 그게 내가 볼 자격이 있는 건가? 민수의 목소리에 망설임이 묻어난다. 순자 씨가 아들의 손을 잡는다. 민수야, 그 편지는 너를 위한 거야.
너의 친아버지가 내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야. 하지만 어머니, 괜찮아. 나도 궁금해. 박창수가 어떤 마음으로 그 편지를 썼는지. 순자 씨의 눈에 그때의 기억이 스쳐 지나간다. 50년 전 상처 입은 채로 그들의 집에 찾아왔던 그 남자. 학식 있고 의로운 기자였던 박창수. 그럼 올라가 볼까? 민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한다. 가족들이 모두 다락방으로 올라간다. 오래된 집의 다락방은 먼지가 쌓여 있고 오래된 물건들로 가득하다. 어디쯤 있을까? 민정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한다. 아버지 말씀으로는 깊숙한 곳에 숨겨뒀다고 하셨는데. 민철이 구석진 곳을 뒤지기 시작한다. 한참을 찾던 중 민수가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발견한다. 이거 같은데? 상자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다. 하지만 오래되어서 쉽게 부서질 것 같다. 열어볼까? 응, 열어보자. 민철이 조심스럽게 자물쇠를 부순다. 상자가 열리자 안에서 여러 물건들이 나온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은 낡은 기자증이다. 박창수,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라고 적혀 있다. 정말 기자셨구나. 민수가 기자증을 바라보며 감탄한다. 두 번째로 나온 것은 몇 장의 사진이다. 젊은 박창수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다. 정장을 입고 진지한 표정으로 취재하는 모습, 동료들과 함께 웃는 모습들이다. 어머, 정말 민수랑 닮았네. 민정이 놀라며 말한다. 사진 속의 박창수는 정말로 민수와 닮아 있었다. 눈매며 코며 입매며 거의 빼닮았다. 이게 내 친아버지구나. 민수가 사진을 들여다보며 복잡한 표정을 짓는다. 마지막으로 상자 맨 밑에서 편지 한 통이 나온다. 봉투에는 내 아들에게라고 적혀 있다. 이게 그 편지구나.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는다. 읽어볼까? 응, 읽어봐. 가족들이 민수 주위로 모여든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편지 봉투를 연다. 50년이 지난 편지지만 보존이 잘 되어 있다. 편지를 펼치자 정성스러운 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내용이 나타난다. 읽어줄까? 민수가 가족들을 바라본다. 응, 읽어줘. 민수가 편지를 읽기 시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다면 아마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가 누구인지, 왜 너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궁금해하고 있을 것이다. 먼저 내 이름은 박창수다. 나는 기자로서 진실을 추구하며 살아왔다. 때로는 위험한 일에도 뛰어들었고, 때로는 권력자들과 맞서기도 했다. 그것이 내 신념이었고, 내 사명이었다. 하지만 너의 어머니를 만나면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너의 어머니 순자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다.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도 아름답다. 상처받은 나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었고,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그리고 너를 가졌을 때, 그때의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내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날 거라는 것이, 내 피를 이어받은 소중한 생명이 생겨날 거라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다. 하지만 나는 너를 직접 키울 수 없었다. 내가 추적하던 사건 때문에 위험에 빠졌고 결국 너와 너의 어머니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아들아, 이것만은 꼭 알아달라. 내가 너희를 떠난 것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다. 내가 곁에 있으면 너희가 위험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서울로 돌아가서 내가 시작한 일을 마무리하려고 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너희와 함께 살려고 했다.
하지만 아마 그러지 못할 것 같다. 그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아들아, 너는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해도 된다. 나는 비록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 진실을 위해, 정의를 위해 싸웠다. 그리고 너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돈이나 명예보다는 옳은 일을 선택하는 사람이, 약한 자들의 편에서 싸우는 사람이.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나는 일에만 매달리다가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쳐버렸다. 너는 그러지 마라. 너의 어머니를 사랑하고 너를 키워주는 아버지를 존경하라. 김정호 씨는 정말 좋은 분이다. 내가 상처 입었을 때 도와주셨고 너희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분이다. 혈연이 전부는 아니다. 진정한 아버지는 피로 이어진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키워주는 사람이다. 김정호 씨가 바로 너의 진짜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아들아, 건강하게 자라라.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비록 내가 곁에 있어주지 못하지만 하늘에서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너의 이름을 민수라고 지었으면 좋겠다. 민은 백성을 뜻하고 수는 지킨다는 뜻이다. 백성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1974년 여름. 아버지 박창수. 편지를 다 읽고 나자 다락방이 조용해진다.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아버지. 민수가 편지를 가슴에 안으며 흐느낀다. 정말 좋은 분이셨구나. 민정이 눈물을 닦으며 말한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김정우 아버지도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어. 민철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한다. 50년 동안 이 비밀을 지키시면서 민수를 친아들처럼 키우셨으니까. 순자 씨가 편지를 다시 읽어본다. 박창수,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그리고 너를 정말 사랑했어, 민수야. 어머니. 하지만 내 아버지 말이 맞아. 진짜 아버지는 너를 키워준 김정우 아버지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인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김정우 아버지가 제 진짜 아버지예요. 하지만 박창수 아버지도 소중한 분이야. 민호가 말한다. 맞아. 두 분 다 소중하신 분들이야. 그때 민수가 상자 안을 다시 뒤져본다. 여기 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상자 바닥에서 작은 수첩 하나가 더 나온다. 이건 뭘까? 수첩을 열어보니 박창수가 취재하면서 적은 메모들이 가득하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특별한 내용이 적혀 있다. 이거 봐. 민수가 수첩을 펼쳐서 보여준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만약 내가 죽으면 내가 조사한 모든 자료를 언론사에 공개해달라.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마이너스 박창수. 그리고 그 밑에는 어떤 주소가 적혀 있었다. 이게 뭘까? 혹시 박창수 아저씨가 조사하던 자료가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 민철이 추측한다. 그럼 우리가 찾아봐야 하는 건 아닐까? 박창수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민수가 말한다. 하지만 50년이나 지났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민정이 의문을 표한다. 의미가 있어. 순자 씨가 단호하게 말한다. 박창수는 진실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야. 그 뜻을 이어받아야 해. 어머니 말이 맞아. 민수가 동의한다. 저는 박창수 아버지의 일을 끝내드리고 싶어요. 정말? 네. 그게 아들로서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가족들이 민수를 바라본다.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 민철이 말한다. 맞아. 우리가 함께 하자. 민정도 동의한다. 가족이니까 함께 해야지. 민호도 고개를 끄덕인다. 그 주소를 찾아가니 놀랍게도 아직도 그 건물이 남아 있었다. 오래된 상가 건물의 지하실이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열쇠를 빌려서 들어가 보았다. 지하실 한 구석에는 오래된 상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정말로 박창수가 조사한 자료들이 들어 있었다. 와, 정말 있네. 수많은 문서들과 사진들, 그리고 녹음 테이프들까지. 1970년대 정부 고위층의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자료들이었다. 이걸 정말 공개해야 할까? 50년이나 지났는데. 하지만 민수는 결심했다. 공개할게요. 박창수 아버지의 뜻이니까. 며칠 후 민수는 이 자료들을 여러 언론사에 제보했다. 50년이 지났지만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들이었다. 신문에는 50년 전 숨겨진 진실, 박창수 기자의 유지받들어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비록 당사자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버지, 박창수 아버지, 이제 마음 편히 쉬세요. 민수가 박창수의 사진 앞에서 말한다.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끝냈어요. 한 달 후 가족들이 다시 모였다. 이번에는 김정호 씨의 49제를 지내기 위해서다. 아버지,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민철이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말한다. 형은 회사 그만두고 음악 시작했어요. 민정이 웃으며 말한다. 정말로 민철은 회사를 그만두고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음악을 시작했다. 늦은 나이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저는 다시 공부 시작했어요. 민정도 아버지께 보고한다. 그녀도 간호사를 하면서 틈틈이 의대 편입을 준비하고 있다. 늦었지만 의사가 되고 싶은 꿈을 포기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민수는 박창수 아버지 일도 잘 마무리했고 기자가 되기로 했어요. 민호가 둘째 형 이야기를 한다. 민수는 박창수의 뜻을 이어받아 진실을 추구하는 기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저는 교사로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있어요. 민호도 자신의 근황을 보고한다. 무엇보다 저희가 서로 사랑하며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원하신 대로. 가족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정말로 그들은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다. 비밀도 없고 거짓도 없는 진정한 가족으로. 아버지, 고맙습니다. 순자 씨가 남편의 영정에 절을 한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가족들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도 미래의 희망도 모두 나누었다. 그런데 혹시 그 조직 사람들이 정말로 나타나면 어떡하지? 민정이 걱정스럽게 물어본다. 그때는 우리가 함께 맞서면 돼. 민철이 대답한다. 맞아.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민호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한다. 응, 아버지가 하늘에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실 거야. 1년이 지났다. 가족들은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민철은 작은 음악 학원을 차려서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있다. 늦게 시작했지만 정말 행복해한다. 민정은 의대 편입에 성공해서 다시 학생이 되었다. 힘들지만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민수는 지역 신문사에 입사해서 기자로 일하고 있다.
박창수의 뜻을 이어받아 진실을 추구하는 기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민호는 여전히 교사로 일하면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순자 씨는 자녀들이 모두 잘 되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하고 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김정호 씨의 묘소를 찾았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민수가 아버지 묘비 앞에서 말한다. 저희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많이 사랑하고 있어요. 민정이 덧붙인다. 아버지께서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대로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민철이 말한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민호가 마지막으로 인사한다. 저희를 진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셔서.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살랑살랑 흔들린다. 마치 김정호 씨가 대답하는 것 같다. 잘했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행복하다. 가족들은 묘소에서 한참을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마음의 짐을 모두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준비하며 순자 씨가 말한다. 아이들아,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내자. 네, 어머니.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당연하죠. 그리고 아버지를 잊지 말자. 네, 절대 잊지 않을게요. 저녁 식사를 하며 가족들은 또 다른 이야기들을 나눈다. 일상적인 이야기들, 미래에 대한 계획들, 서로에 대한 관심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이야기들이다. 그리고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김정호 씨가 평생을 걸쳐서 만들어내고 싶었던 것이다. 가족이 함께 모여 앉아서 서로를 사랑하며 이야기하는 그런 순간들을. 그날 밤 순자 씨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자 말한다. 여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게 됐어요. 아이들도 모두 자기 길을 찾아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어요. 당신이 원하시던 그런 가족이 되었어요. 사진 속에 김정호 씨가 미소 짓는 것 같다. 그렇다. 그는 성공했다. 평생의 목표를 달성했다. 진정한 가족을 만들어내는 것.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는 가족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김정호 씨가 평생에 걸쳐서 이루고 싶었던 가장 큰 꿈이었다. 그리고 그 꿈은 이제 현실이 되었다. 비록 그 자신은 이제 세상에 없지만 그가 심어놓은 사랑의 씨앗은 가족들 속에서 계속 자라나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김정호 씨가 세상에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이다. 돈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명예도 아닌 바로 사랑이다. 가족 간의 진정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만들어내는 행복. 어둠이 내린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인다. 그 별들 중 하나가 김정호 씨일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내려다보며 흐뭇해하고 있는. 그리고 그 아래 있는 작은 집에서는 진정한 가족이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다. 김정호 씨의 마지막 고백이 만들어낸 기적이다.